내 삶을 단단하게 하는 말들. 첫째, 나 그거 몰라. 괜히 아는 척 금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했다.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럿 만났는데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했다. 적어도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스스로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들보다 현명한 거라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모르는 나를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주목받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이 모든 것 중에 나를 위한 마음은 하나도 없다. 모두 남을 의식하는 마음뿐이다. 그렇다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이 나쁜 걸까? 나쁘지 않다. 다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야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매번 주목받는 부담감도 견뎌야 한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된다. 아는 척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이 그것을 정말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 귀동냥으로 대충 주워들은 지식이나 정보를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말기술 맞는다. 또 무엇을 잃어버릴까? 자존감을 잃어버린다. 어떤 것을 잘 모르는 진짜 나는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고 아는 척하는 가짜 내가 앞서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나 존중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모르는 나가 아는 나보다 더 사랑스러울 수 있겠는가? 진짜 나를 찾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 말을 하면 희한하게 자존감이 올라간다. 적어도 아는 척할 때만큼 떨어지지는 않는다. 오늘 만나는 모든 낯선 것들에게 좀 뻔뻔하게 말해본다. 나 그거 잘 몰라. 둘째, 하차할게요.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할 수 있는 힘. 어떤 일을 그만두어야 할 때가 있다. 어떤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도 온다. 때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어디쯤에서 멈춰야 한다. 들어가려 했다가 돌아서야 할 때도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실패, 끈기 부족, 후회 같은 부정적인 말을 갖다 붙인다. 그래서 종종 그만두어야 할 때 용기를 내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진다. 인내심 강하고 끈기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끝까지 자신을 괴롭힌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열차에 타고 있다. 그런데 하차가 두려워 거기에서 한 번도 내리지 않으면 계속 같은 풍경만 보게 된다. 생각만 해도 지루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풍경을 자기 인생이나 색깔로 굳게 믿으며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가 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경험을 시작하려는 것이라 생각하자. 하차하고 승차하기를 반복할 수 있는 힘. 하차한 뒤에 다시 승차할 기회를 기다리는 힘. 승차했어도 언제든지 하차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자기만의 색깔에 가까이 가는 힘. 이제 가볍게 말하는 거다. 저 이만 하차할게요. 다시 새로운 열차에 승차해서 새로운 풍경과 마주할 수 있도록. 셋째, 나 자신요. 나도 내가 참 좋아. 누군가 나의 매력이나 장점을 묻는다면
나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또는 남들이 인정해 준 것을 말할 것이다. 롤 모델이나 이상형은 어떤가? 나보다 잘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꼽을 것이다. 너무 멀리 있어도 나로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인물일 테고.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수록 롤 모델에 가까워지기보다 같아질 수 없음에 좌절하고 그런 자신을 점점 비하하게 된다. 내가 롤 모델로 생각하거나 남들이 인정해주는 모습은 수많은 나의 모습 중 일부이다. 그것들 중에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싫다면 나를 바라보는 남들과 나 자신이 다를 게 없다. 적어도 나를 바라보는 나는 남들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 나이니까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평가하지 말고, 선택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 하지 말고. 당신만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롤 모델이나 이상형이 누구예요? 이런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 자신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넷째, 가끔 해먹기도 해. 지친 나를 돌보는 법. 힐링 캠프에 출연한 한 가수는 과거에 심한 스트레스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나 자신에게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밖에 나갈 때 사람들이 보는 모습은 잘 치장하는데 집은 늘 난장판이었어요. 제가 먹을 음식 하나 제 손으로 사본 적도 없고 집에 있는 오븐이나 식기세척기도 한 번 써본 적도 없고 냉장고는 항상 텅 비어 있고. 이 말을 들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이 멀리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다. 자신이 매일 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을 돌볼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끔 한 번씩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해볼 것을 권한다. 나는 음식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할 줄 아는 음식을 최대한 만들어 먹는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냄새와 맛을 점점 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소울푸드도 하나둘 생겨났다.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참 많다. 매일매일 가도 다 못 먹을 정도로 맛집은 끝이 없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 맛집이 생겨나고 있을 것이다. 집밥의 맛으로는 그것들과 승부할 수 없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이는 마음은 외식의 모든 장점을 뛰어넘는다. 나는 당신이 밥은 어떻게 먹느냐 누군가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밥은 어떻게 먹어? 거의 사 먹지. 그래도 가끔 집에서 해 먹기도 해. 5번째, 내가 도와줄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지만. 남을 돕는 일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위하는 행위이다. 그 다음이 상대방이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니까. 게다가 왠지 모를 뿌듯함과 존재감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남을 돕는다고 해도 그것이 언제나 선이 되지는 않는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해보자는 상대방에게 보탬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잘 모른다. 부담이나 상처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다. 한 번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수녀님이 가방에서 떡을 꺼내 나누어 주셨다. 한 성도님이 주신 맛있는 떡인데요. 오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분께 드려 몇 개 안 남았네요. 떡을 드려도 되냐고 물었는데 다행히 받아주셨어요. 떡을 받은 사람은 거리에서 만난 노숙인이었다. 나는 수녀님의 말을 들으며 나의 도움을 받아주는 게 고마운 일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저 돕는다는 나만의 기쁨에만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의 많은 것을 증명해 준다. 무엇보다 그 모습을 당신 자신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내치지 않고 받아준 상대에 대한 감사이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훗날 나도 모르게 품게 되는 보상 심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남을 도우며 행복할 수 있다.